13단원 첫 번째 시간 성층권 오존의 분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오존이 고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체프먼 반응, 시험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체프먼 반응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프먼 반응이란 성층권의 오존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일부를 설명하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프먼 반응입니다. 체프먼 반응은 4개의 화학 반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 분자가 2개의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분해된 산소 원자는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소 분자와도 결합을 하려고 해서 매개물질이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오존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M은 매개물질로서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고요. O2나 N2가 이 매개물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오존이 만들어지면 오존도 좀 비교적 산소 분자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작은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태양 복사를 받으면 분해가 됩니다.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 하나씩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 원자는 엄청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위의 산소 분자와 만나서 다시 오존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존과 반응을 해서 2개의 산소 분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1반응과 3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로 결합하는 반응인 2반응과 4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반응과 3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면 O2가 분해되는 것과 O3가 분해되는 것, 뭐가 더 쉽냐 하면 3반응이 분해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1반응보다 3반응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반응과 4반응을 한번 비교해보면 주위에 O2가 맞냐, O3가 맞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반응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반응과 3반응이 서로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O2에서 산소 원자로 가는 반응은 좀 느리게 일어나서 이 반응에 산소 원자를 좀 공급하고, 그 다음에 O와 O3도 되게 적게 일어나지만 아무튼 간에 반응을 해서 다시 산소 분자를 만들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반응 속도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반응 속도 계수 JA, KB, JC, KD 이렇게 쓰겠습니다. J라고 쓴 것은 광분의 반응이기 때문에 J라고 쓴 거고요. 보통 반응 속도 상수를 K라고 쓰기 때문에 2와 4에서는 KB, D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 가지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조금 잘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면 오존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는 이렇게 화학 반응 속도 계수와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 그리고 주위의 공기 밀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반응 2와 3은 서로 상쇄되어서 오존 농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이 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존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JC 이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보다는 이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가 더 오존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JA는 고도에 따른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밀도 또는 산소 농도는 고도에 따라 쭉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오존 농도가 이 중간쯤인 25km 부근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는 산소 분자와 자외선 강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JA는 자외선 강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린 것은 산소 분자 농도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산소 농도와 자외선 강도가 있는데 그 중간쯤인 25km 부근에서 오존 농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정성적으로 오존층이 25km 부근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프먼 반응의 한계도 있는데요. 먼저 의의부터 보시면 성층권 오존 분포에 대한 설명을 일부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오존층
있음을 체품원 반응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계는 이제 관측되는 오존 농도보다 체품원 반응으로부터 얻은 화학 반응식이 오존 농도가 두세 배 많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다른 화학 반응식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게 먼저 촉매순환 반응이라는 겁니다. 질소 화합물, H 이런 것들이 촉매 역할을 하는 촉매순환 반응으로 오존이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어떤 촉매라고 하면 X 플러스 O3가 반응을 해서 XO와 O2를 만들게 되고, 이 XO는 다시 산소 원자와 만나서 산소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반응식을 합해보면 X는 그대로 있고 오존 농도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이 소멸되기 때문에 관측되는 오존 농도가 체품원 반응으로부터 얻은 오존 농도보다 더 적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불어답슨 순환도 전지구적인 오존 농도 분포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불어답슨 순환 구단원에서 많이 봤죠. 적도 성층권에서 상승해서 쭉 고위도로 향하는 그런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답슨 순환은 겨울 방구에서 우세하고 여름 방구에서 약하기 때문에 봄에 오존 농도가 중위도에서 좀 높은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성층권 오존 농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오존의 수농도가 극대가 되는 고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위도 9도, 30도, 43도, 59도에서의 고도에 따른 오존 분포를 그린 그림인데요. 고위도로 갈수록 오존 농도가 최대가 되는 고도가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어답슨 순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존 전량이라 함은 밑면이 단위 면적이고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대기 상한까지인 공기 기둥 내에 있는 오존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이고 TOA 대기 상단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모두 더한 오존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존 전량은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불어답슨 순환에 의해서 오존이 극지방 쪽으로 고위도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고위도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중고위도에서 오존 전량은 가을철에 낮고 봄철에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불어답슨 순환 때문인 거죠. 다음에 오존 농도는 25km 부근에서 최대이다. 체품원 반응으로부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돕슨 단위라고 해서 보통 오존 농도를 이렇게 250 답슨, 325 답슨 유닛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답슨 유닛이라는 것은 오존 공기 기둥 내에 있는 오존을 모두 0도시 1기압인 지상으로 내렸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지상으로 내렸을 때 오존이 차지하고 있는 높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300 답슨 유닛은 3mm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오존은 이로부터 되게 미량기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보면 체품원 반응은 1, 2, 3, 4 4개의 화학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2와 3 반응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 1과 4는 조금 덜 일어나지만 1 반응이 오존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품원 반응으로부터 오존 농도가 25km 고도에서 최대가 됨을 알았는데요. 그렇지만 체품원 반응으로부터 얻은 오존 농도는 실제 관측되는 오존 농도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촉매 순환 반응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불어답슨 순환과 체품원 반응에 따른 성층권 오존 분포를 알아보았습니다.